마지막으로 알고리즘 가겠습니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봐야 좀 좋고요. 감히 말씀드리면 여기 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쪽에서 복잡도 하고 그 다음 알고리즘, 그 다음에 자료구조,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하고 자료구조가 같이 나와 있는 거고요. 알고리즘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복잡도가 중요해요. 알고리즘 수행 시에 시간, 공간에 대한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성능을 판단하는 프로세스고요.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가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컴파일 시간하고 실행 시간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공간 복잡도는 명령어랑 데이터가 이제 차지하는 공간인 고정 영역하고 실제 구동하면서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는 게 이제 오노테이션인데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오노테이션이 결국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비고를 오노테이션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 개념을 보면 이거를 가지고 표현하는 상관 접근표인데 사용하는 이유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어느 정도 성능을 보장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결국은 비고예요. 비고는 최악일 때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최소 이 정도 성능은 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n이에요. n은 자료의 개수이고 이거의 개수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판단할 때는 n에 대해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항만 남기고 다른 항은 무시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면 이 두 개는 무시하고 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가끔 얘가 뭐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얘는 그냥 자료 개수입니다. 그래서 빅오메가, 빅세타, 빅오가 있는데 얘가 최악일 때를 기준으로 하고 얘는 가장 좋을 때 얼마까지 나와요 라고 하는 거고 얘는 그 중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빅오가 되고 빅오메가가 되고 얘가 빅세타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주요 유형은 조금 알아주시면 좋아요. 이제 해시 함수가 당연히 항상 같은 값을 내보내죠. 왜냐하면 같은 길이로 출력을 하니까. 어떤 값이 들어와도. 그래서 이제 이진 탐색 뭐 이런 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면 동적 계획법이에요. 동적 계획법은 뭐냐면 작은 문제의 해를 배열에 저장하고 순환적 성질을 이용해서 큰 문제를 구하는 상향식 알고리즘이에요.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피보나치 수열. 그러니까 결국은 점화식을 도출을 해서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순환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최적성 원리, 그 다음에 아까 배열에 저장하는 메모이제이션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적용성 여부, 얘가 최적화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점화식을 도출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디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는 선택시마다 그 순간 최적의 해를 선택하여 최적 해를 도출하는 알고리즘. 이거는 여기에 모든 게 나와 있어요. 근시안적 알고리즘이고 지역 최적하고 실제 얘는 최적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거리 벡터 라우팅하고 이제 링크 스테이트를 보면 링크 스테이트는 SPF라고 해서 가장 짧은 거리를 다 전체 토폴로지를 봐서 가장 짧은 거리를 찾아가요. 근데 얘는 그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제일 짧은 애가 지금 여기면 여기를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까지 가는 게 어떻게 3이고 1이고 3이고 이랬을 때 여기가 5고 1이고
지금 봤을 때는 최적으로 보면 얘로 가면 6이면 가는데 얘는 아까 제가 여기 7이라고 했죠. 10이 걸린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봐서 어디가 짧은가라고 해서 가는 게 이제 최단 거리를 찾는 거고요. 얘는 얘가 제일 짧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선택시마다 그 순간의 최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거고요. 그래서 수행 절차는 해인지 보고 해가 맞는지만 보고 가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적합성 여부만 따지고. 그래서 최적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분할과 정복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전체를 그냥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다 나누고 그 다음에 합치는 거, 다 해결한 다음 다시 합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전제 조건은 나눴을 때 서로가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파이가 있었는데 나눠서 얘 처리하고 얘 처리하고 다 끝났으면 다시 합쳐. 왜냐하면 한 번에 실행하려면 오래 걸렸었는데 이렇게 나누면 금방 되잖아요. 근데 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야 가능한 거고 이 부분은 나중에 퀵정렬, 합병정렬, 이진정렬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 완전 탐색 알고리즘은 답을 찾기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살펴보는 건데요. 모든 경우의 수를 살펴보기 때문에 반드시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이 차이고요. 배열 기반으로는 순열, 조합이 있는데 이거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순열은 순서가 있는 선택을 하는 거고 얘는 순서가 없는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 그래프 기반인 요 세 개가 많이 나옵니다. 깊이 우선은 그냥 먼저 쭉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내려가고 그 다음 내려가고 그 다음 내려가고 하는 거고요. 구형 기법은 제기함수와 스택을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비 우선은 같은 노드 먼저 다 보고 그 다음 노드 보고 그 다음 노드 보고 그 다음 노드 보고 가는 거예요. 얘는 이중 반복문과 자료 구조는 Q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백트래킹은 GFS 요 깊이 우선에서 봤는데 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애들 쳐내서 탐색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인 거고요. 쭉 내려가다가 여기는 봤더니 답이 없어. 그럼 이제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고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형 기법은 DFS랑 똑같습니다. 스택 기반으로 되어 있고 얘는 유망 후보,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하고 유망하지 않은 후보 이렇게 나눠서 실제 봤더니 유망하지 않으면 걔를 잘라버리고 걔는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순회. 순회는 그래프를 방문하는 거고요. 그리고 DFS, BFS도 순회하는 방법이고 트리 순회는 루트를 방문하는 순서로 해서 전위, 중위, 후위. 전위는 이렇게 얘 방문하고 왼쪽 방문하고 오른쪽 방문하고 중위는 이렇게 해요. 왼쪽 방문하고 루트 방문하고 오른쪽. 그 다음에 후위는 왼쪽 방문하고 오른쪽 방문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가는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는 선형 자료 구조와 비선형 자료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선형은 데이터와 데이터가 1대1 대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유형으로는 어레이, 스택, 큐,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어레이는 배열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스택은 한 곳에서만 넣고 빼고 하는 거고 큐는 리어에서 삽입하고 여기서 DQ 하는 거고 리스트는 리스트고 요거를 구현한 게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연결하고 싱글은 넥스트만 가리키고 요거에 문제가 있어서 더블 링크드 리스트에서 프리뷰를 첨가해서 실제 백 연산도 가능하게 하는 게 더블 링크드 리스트. 더블 링크드 리스트 중에 끝을 처음과 연결한 게 서큘러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비선형에는
데이터 간의 관계가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계층적 또는 그래프로 연결된 자료 구조입니다. 얘는 두 가지예요. 그래프하고 트리. 그래서 트리가 있고요. 그래프가 있습니다. 트리를 하면 사실 거의 끝이에요. 트리는 데이터 간의 종속성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계층 구조로 표현된 비선형 자료 구조고요. 얘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루트, 차일드 이런 거 쭉 있고, 트리 연산은 탐색하는 아까 순회 연산, 뭐 삽입하고 삭제하는 연산이 있어요. 이 트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진 트리고요. 이진 트리는 각 노드가 최대 2개까지밖에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없는 구조예요. 속성으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최대 2개를 가지거나 하나거나 없거나, 정렬 속성은 왼쪽은 루트보다 작은 값, 오른쪽은 루트보다 큰 값이 되어 있고, 이제 정트리, 푸어트리, 완전 이진 트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정트리는 모든 노드가 2개를 가지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 푸아는 모든 노드가 2개씩 자식을 가지고 리프 노드가 다 이제 똑같이 끝나는 거, 이런 거고요. 이제 완전 이진 트리는 마지막 레벨을 제외하고 모든 노드가 채워져 있는 경우예요. 결국은 얘는 이런 노드도 결국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 조건을 만족하지만 얘는 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나중에 그림 그려보시면 좀 이해되실 거예요. 이진 탐색 트리는 데이터 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트리 구조고요. 이진 트리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진 탐색 트리는 삽입하고 삭제 연산 이후에 트리가 불균형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맞추는 게 다 결국은 계산 문제예요. 이제 ABL 트리라고 해서, ABL 트리는 각 노드의 왼쪽 서브 트리의 높이와 오른쪽 서브 트리의 높이가 차이가 절대값 1 이하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 노드와 오른쪽 노드의 높이 차이가 밸런스드 팩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없으니까, 둘 다 없으니까 0이고, 얘를 기준으로 왼쪽은 1이고 오른쪽은 0이잖아요. 그래서 빼면 1의 차이고, 얘가 왼쪽은 2고 0이니까 얘는 지금 절대값의 차이가 2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리가 불규정해졌기 때문에 얘를 맞춰줘야 돼요. 쉽게 그냥 숫자가 없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맞춰야겠죠. 그래서 요 회전 연산 하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사실 AVL 트리는 굉장히 자신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강의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LL하고 RR은 쉬울 거고요. 얘 두 개는 가운데 거만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5, 3이 돼야 되고 4가 돼야 되잖아요. 얘를 맞추려면은 가운데 거만 움직이지 않으면 됩니다. 밑에 거 움직이고 위에 거 움직이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가운데 거는 무조건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를 올려서 3, 4, 5를 만들고요. 5를 다시 내려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가운데는 무조건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쉬워져요. 레드블랙은 조금 어려워요. 얘는 이제 모든 노드를 빨강 또는 검정으로 구분을 하는 건데, 무조건 루트 노드는 블랙이어야 되고 리프 노드는 또 블랙이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거는 무조건 빨강이어야 되고, 그리고 얘가 블랙인데 블랙은 가능하지만 얘가 레드인데 또 레드는 안 돼요. 이런 경우를 이제 맞춰주는 게 이제 리스트럭팅이랑 리컬러링,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3촌 노드가 검은색이거나 널인 경우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바꾼다. 이렇게 해서 바꾼다. 이게 그거고요. B트리는 밸런스드 트리입니다. 얘는 이진 트리가 아니에요. 이진 트리를 확장해서 하나의 노드가 이보다 큰 숫자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밑에 거는 사실은 저는 이것도 프리 문제로 가져갔었는데 이것까지 다 하기는 좀 힘들고,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 포인터 키 포인터 키 포인터라고 되어 있는데, 키는 결국은 값이에요. 데이터 값이에요. 그래서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구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12, 20이라고 하면 얘보다 작은 애가 들어가 있는 애가 여기 11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포인터가 가르켜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 애면 데이터를 이렇게 가르키고요. 여기를 봤더니 14, 15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중간에 있는 애야 라고 해서 여기를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포인터와 키값이 공존하는 구조고요. 최대 m차의 경우에 n-1부터 이렇게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비트리라 그러면은 키 값이 2개 해서 혹은 하나까지 0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고, 이 이진 트리의 경우 여기에 2개만 자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요 노드 하나에 값도 하나씩 뭐 2개씩 같지 않지만 지금 여기 포인터를 보면 하나, 2개, 3개잖아요. 얘는 여기에 하나를 더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결국은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진 트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얘가 없어지면은 뭐 옆에 거를 땡겨와서 얘를 내리고, 혹은 뭐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런 바로우랑 블라인드 연산이 있는데 그거까지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B 플러스 트리는 뭐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힙 트리는 가장 작은 값이나 가장 큰 값을 빼오기 위해서 구성한 트리고요. 이거는 이제 최대 힙과 최소 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대 힙은 이제 내림차순으로 구현하기 위한 거고, 최소 힙은 오름차순으로 구현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힙정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신장 트리는 모든 노드를 서로 연결하면서 최대한 적은 간선을 유지하는 트리예요. 구조예요. 결국은 최소 신장 트리, 이게 중요한 거고, 크루스칼과 프림, 솔린이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간선들이 있는데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1, 2, 뭐 3, 4, 5, 6 이렇게 있으면 얘를 쭉 그냥 나열을 해요. A, B라고 하면 이게 C면 A하고 C가 1이고 A하고 B가 2고 이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그냥 쭉 선택해 가는 거예요. 프림은 아무 데나 잡아도 돼요. 아무 데나 잡아서 계속 짧은 애들을 골라가는 거예요. 얘를 골랐고 여기서 가장 짧은 애는 얘니까 얘 고르고, 여기서 가장 짧은 애는 얘니까 얘를 고르고, 이렇게 가는 게 프림이에요. 솔리는 다 한꺼번에 고르는 거예요. 얘 기준에서 가장 짧은 애 누구야? 얘 기준에서는 얘일 거고, 얘 기준에서는 얘고, 얘 기준에서는 얘고, 이렇게 고르고 나면은 이거를 포레스트라 그러거든요. 하나의 포레스트가 만들어지고 2개의 포레스트가 만들어지고 해서, 그럼 얘하고 짧은 건 어디야 하고 또 동시에 고르고, 이렇게 고르는 게 솔린입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죠. 문제를 풀어봐야 알아요. 가장 다른 거는 얘는 그냥 쭉 나열해서 짧은 애들부터 그냥 골라가는 거고, 얘는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거기서부터 짧은 애들을 골라가는 거고, 솔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제일 짧은 애들을 동시에 고르고, 그러면 이제 포레스트라 그래서 어떤 섬처럼 나오니까 그 다음 얘들끼리 연결하는 짧은 거를 고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프리 문제로 나오면은 뭐 안 풀어보면 조금 힘들 것 같고, 요 특징만 알고 있다가 문제가 나오면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는 네, 저희가 아는 그래프고요.
유향, 무향, 연결, 비연결, 가중치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정렬입니다. 정렬은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 정렬은 배열을 수평으로 나열했을 때 왼쪽 끝에서 비교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5, 4, 3, 2, 1이 있으면 얘하고 얘 비교해서 바꾸고 얘하고 얘 비교해서 바꾸고 얘하고 얘 비교해서 바꾸고 이렇게 해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와 교환이 원리고요. 삽입정렬은 배열 앞에서부터 비교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이게 왜 기억이 안 나지?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선택 정렬은 배열의 최소 혹은 최대값을 찾아서 끝에 배열하고 정렬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하는 거예요. 만약 내림차순을 오름차순을 한다 그러면 이제 최대값을 찾아야겠죠. 최대값을 찾아서 이쪽에다가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찾아서 이쪽에다가 배열하고 얘를 찾아서 배열하고 얘를 찾아서 배열하고 얘를 찾아서 배열하고 혹은 반대면은 최소값을 찾아서 앞으로서부터 이렇게 배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퀵정렬부터가 조금 어려운데 얘는 피벗을 중심으로 작은 값과 큰 값을 나누어서 정렬하는 거예요. 얘는 분할과 정복을 하는 거고 얘는 가장 왼쪽을 쓸 때도 있고 지정해주면 가운데 값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 4, 3, 2, 1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얘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얘가 피벗이야 라고 하면 얘를 정렬하고 얘를 정렬해서 합쳐요. 요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줬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피벗이 정해져 있고 피벗을 기준으로 나눠서 정렬하고 다시 합치는 거고 요게 이제 문제 중에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있어서 나눠서 피벗이 됐어요. 피벗이 된 게 아니고 분할이 됐어요. 분할이 돼서 여기하고 나눠주면 첫 번째는 피벗이 여기라고 지정을 해줘서 풀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없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왼쪽을 피벗으로 넣고 풀면 됩니다. 종합정렬은 계속 쪼개요. 퀵정렬의 경우에는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정렬을 하는 건데 얘는 그냥 나눠요. 처음에 이렇게 3개, 2개가 나눠질 거고요. 이 3개를 다시 5, 4, 3으로 나눌 거고요. 그럼 얘하고 정렬을 해서 다시 얘하고 병합하고 얘하고 정렬을 해서 다시 병합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다 쪼개서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갠 다음에 정렬한 다음에 다시 합치는 얘가 병합 정렬이고 트리 정렬은 트리 탐색 구조를 사용해서 삽입하고 삭제한 다음에 중위순을 통해서 인출하는 거예요. 얘가 루트보다 작은 값이 왼쪽이고 루트보다 큰 값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입력을 이렇게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3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이 들어가고 4가 들어갔다고 치면 중위순에는 루트가 중간이잖아요. 1번,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면 내림차순으로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는 이진 그 트리에 맞춰서 인서트를 하고 그러면 왼쪽에는 작은 값, 오른쪽에는 큰 값 이렇게 들어가고 인출 시에는 중위순회를 통해서 하면은 정렬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트리 정렬은 뭐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진 트리와 중위순회만 외우면 됩니다. 힙정렬은 최대 힙이나 최소 힙을 구성하기 위한 건데
얘는 이진트리의 속성을 다 따르지는 않아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최대 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 7, 6, 4, 5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원래 이진트리는 왼쪽이 작은 값이고 오른쪽이 큰 값이잖아요. 이 위아래에 대한 그것만 하고 이 양옆은 얘가 크든 얘가 작든 상관없습니다. 요 레벨 간에 위가 더 큰 값이어야 되고 밑에가 더 작은 값이에요. 최대의 기준으로. 최소입은 위에가 더 작은 값이어야 돼요. 요 기준만 맞춰지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5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인출을 해요. 8하고 5하고 바꿔서 여기 5를 넣고 8을 넣고 얘를 인출을 해요. 8이 여기 적혀 있고요. 아까 그 정렬이 됐다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정렬을 해요. 4하고 7하고 봤더니 7이 더 커. 그럼 얘는 그대로 있으면 되고 7하고 5를 봤더니 7이 더 커요. 그럼 여기가 5가 들어가고 여기가 7이 들어가겠죠. 얘하고 비교했더니 7이 더 커. 그럼 이제 얘하고 얘를 바꿔요. 여기 4를 갖다 놓고 7을 인출을 해요. 5하고 4하고 봤더니 5가 더 크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4를 넣고 5를 넣고 5하고 6을 비교했더니 6이 더 크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아래만 비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6을 넣고 5를 넣어요. 그럼 이제 다시 얘하고 얘를 바꿔서 얘를 바꿔도 되고요. 바꿔서 얘를 인출을 해요. 6. 얘하고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럼 얘를 다시 인출을 해요. 그럼 얘가 이제 탑으로 올라가고 마지막이니까 다시 인출을 해요. 내림차순으로 됐죠. 위아래로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최소 힙은 제일 위에가 제일 작은 값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